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김민지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 평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샘플러스 전문위원분들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격이 다른 주식 정보들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2시간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들 쏙쏙 뽑아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장에 앞서서 오늘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짝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게 1%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잠시 뒤에 두 분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코너까지 바로 1부에서 이어지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4989번,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두 분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신청 활짝 열고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하셔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혹은 샘플러스 박정식 오늘 함께하는 전문위원의 이름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전화하고 문자와는 다르게 무료라는 점 활용하셔가지고 더욱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찾아오시기 힘드신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주세요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바로 또 한 번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분들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님, 정재훈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일단 그럼 지금 코스피 시장 전망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시장 일단 오늘장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오늘은 더 좋았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제가 네. 일단은 코스닥 시장이 잘 상승이 나온 거는 역시 셀트리온 섹터가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나왔는데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어요. 일단 이슈는 제가 딱 보니까 실적 기대감이 생기면서 쌍끌이 매수가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램시마 대비 높은 가격이 예상이 되는 램시마 SC 피하 주사용 램시마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서 하반기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섹터가 또 상승력이 나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동반적으로 같이 또 상승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길게 못 갑니다. 그죠? 적당히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진짜 셀트리온 영향으로 강력하게 나간 거예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뭐 코스피랑 비슷한 흐름이 나왔겠죠.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급을 좀 먼저 컴퓨터 화면을 좀 비춰주시면서 보면 지금 콜옵션이 강력하게 외국인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도 순매수력 들어왔는데 문제는 자 외국인의 현물 매수력이 못 들어왔어요. 그죠? 이렇다는 거는 일단은 월요일까지는 지금 현재 이 반등력을 시초까지는 좀 유지를 해주겠다. 하지만 강력하게 상승력으로 이끌지 말지는 월요일 날 결정하겠다. 지금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풋옵션 쪽으로 개인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상황이냐? 일단은 강력하게 하방으로 내리꽂지는 않겠다. 지금 이런 의도가 메이저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수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은 지금 코스피가 일단은 2222선을 오늘 반등이 살짝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넘기지 못하고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월요일 날 2222선을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도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가 또 줄줄이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경제 지표의 영향을 받아서 또 영향을 또 이게 또 경기 하강 우려가 또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은 좀 참고하셔서 일단은
조정력도 받을 수 있고 반등력도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월요일 날부터 결정이 날 것이니 월요일 날 시장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시장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저는 한결같이 대답을 합니다. 누가 많이 사니까 올라갑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해줬습니다. 비록 이제 거래소 시장 쪽은 오늘 좀 약한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어제 오늘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조금 탄력적이 좀 둔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좀 전에 이제 박정식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겁나게 올라갔어요. 10%대 가까이 올라갔었죠. 결국은 코스닥 시장이 더 상승을 해주려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고, 또 하나는 IT 쪽 섹터의 모습들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을 계속 좀 보셔야 되는 게 조금 있다가 이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이 한 주 동안의 리뷰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거기에 종목까지 박정식 전문위원님이 막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다음 주에 막 봐야 될 종목군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상담까지 진행을 할 거라. 그러면 이제 전화나 문자 뭐 이렇게 전화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화로 만약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대안주까지도 박정식 전문위원께서 주신대요. 제가 오늘 종목 다 집어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드린다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 앵커님에 이어서 저를 또 계속 이용해 먹으시는 또. 이용을 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뭐 시장 얘기는 뭐 요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코스피 시장 전망 함께 해봤고요. 저희 일단은 시장 이슈를 전체적으로 좀 다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짚어볼 시장 이슈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먼저 섹터별 이슈를 분석해 드릴 겁니다. 오늘 동해시 지진으로 인해서 또 지진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한때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 이슈, 다음 주 투자 전략 그리고 종목들 옥석을 가려서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다음 주 시장에는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에 좀 대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섹터별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준비를 좀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냥 있는 거 그냥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게 수십 장인데요, 보니까? 함축적으로 한 2장 정도만 해갖고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이슈는 세 가지 없습니다. 화장품 업종 그리고 강원시 강원도 동해시에서 해역에서 지진 발생한 거. 그리고 차이나 그레이트 감사 의견 거절에 따라서 중국 상장 주식들 전부 다 하락한 거. 이 세 가지인데 일단 화장품 업종은 왜 오늘 긍정적으로 상승이 나왔느냐. 대신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화장품 업종의 이제 2019년 매출액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나온 것이고 지금 뭐 면세점 매출 그리고 수출 실적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19년에도 충분히 화장품 섹터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우리 시장에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목들은 한 토니모리, 제닉, 슈피겐 코리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종목명들을 저기 나오나요? 한번 보니까 이츠 환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점부터 찍어드려야 되니까. 이츠 환불 아시겠죠? 이츠 환불. 네. 내일 사도 되나요? 월요일 날? 이츠 환불 좀 분할로 좀 접근하십시오. 너무 단일가에 한 방에 들어간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네, 이츠 환불. 그리고 리더스 코스메틱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하고 한 3종목 정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재난 안전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에서 11시 16분에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갑자기 발생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대만 쪽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죠. 그게 좀 연관된 지진인 것 같은데, 자, 이 지진이
16분에 발생이 됐는데 웃긴 것은 종목들이 18분에 움직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력들 대단한 것 같아요. 2분 차이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1분, 한 30초 차이로 움직였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순식간에 막 10% 이상 쳐 올렸다가 그대로 또 3%대까지 또 하락하는 그런 또 현상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지금 뭐 유해인제이나 삼영, 엔텍 이런 종목들 아주 강하게 쫙 올렸다가 지금 쭉 내려와서 지금 몇 프로로 마감됐습니까? 4%, 2% 이렇게 3%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노리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전에도 지진이 났었는데 그 지진 관련주들이 길게 못 갔어요. 그럼요. 네, 그렇죠. 이게 이거 오늘 단타로 들어갔는데 네. 단타로 들어갔어요. 네. 그럼 대부분 다 물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물렸겠죠. 월요일날 손절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꼬리가 여러분들 꼬리 이론이라고 했는데 꼬리가 길게 달리잖아요. 그럼 꼬리의 그 중간까지는 최소한 되돌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력이 한 일정 부분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꼬리 중간 정도에서 되돌림이 나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 그 정도 여러분들이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는 중국 기업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 안 좋아해요. 일단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재무제표를. 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봐봐요. 차이나 그레이트 감사 의견 거절. 결과적으로 또 상장 폐지 또 요인이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게 중국 주식들 건들지 말아라. 믿을 수가 없다. 물론 굉장히 재무제표상으로 화려한 종목들이 몇 종목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왜 자산 가치 대비 미친 듯이 빠져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 재무제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국 주식들은 진짜 오로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격적 전략으로 무조건 접근을 해야지. 나중에 재무제표 좋네, 나중에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은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지금. 일단은 CKH 같은 경우 14% 정도 마이너스가 나 있고, 그리고 이스타아시아 홀딩스는 11%, 형성그룹 4%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이제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건들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종목도 좋은 거 엄청 많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상장을 한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상장한 것들은 재무제표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를 쉽게 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이게 좀 회계법인이 정확하게 감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섹터는 셀트리온 섹터인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다 이야기를 해드렸죠. 셀트리온이 실적 개선으로 통해서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잔뜩 코스닥으로 들어갔죠. 다 뭐 샀겠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을 산 겁니다. 코스닥에 강력하게 수급이 막 들어갔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두 종목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반등이 나오겠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종목 때문에 상승이 나온 거니까 일단 시장은 월요일 날 다음 주 보시고 대응을 하십시오. 근데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5G를 통해서 헬스케어 쪽의 산업을 키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혹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그게 올라갔거든요. 네. 큰 폭에 좀 상승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도 올라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약간 들거든요. 이슈가 네. 부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약간 기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네.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도 좀 같이 그렇죠. 네.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쪽은 또 못 나왔어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딱 해보니 네. 결과적으로 이거는 일단 실적 이슈가 좀 강한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런 헬스케어 쪽이 만약에 부각을 받는다면 IT 기기 쪽, 헬스케어 쪽도 같이 같이 동반으로 소형주들도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건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실적 이슈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알겠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쇼커버링이 들어왔다. 네. 헬스케어 산업을 키우겠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왔다.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좀 사실 순환매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왕 순환매로 나올 거 그냥 좀 더 시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고, 아까 박정희 전문위원께서 차이나 그레이트 상장 폐지 사유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네. 5시 50분에 또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이 기업도 지금 감사 의견 거절 나왔습니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 상장사들의 의견 거절이 또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이 지금 중국에서 상장돼 있는 기업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기본적 분석으로 보면 상당히 싸잖아요, 사실. 그죠? 엄청 싸죠. 네, 근데 이게 싼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신토불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과거에 제가 네. 이제 중국 주식들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진짜 저평가다. 그죠. 그죠. 왜냐면 국내 기업이 그 정도 위치면 이건 무조건 이 방송에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몰빵감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너무 싸갖고 저도 한번 접근을 한 적이 있는데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저는 손절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국 주식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이슈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있었던 종목군들이나 섹터별로 흐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뭐 이 관련된 종목군들 좀 가지고 계시거나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럼 바로 저희가 이제 종목 상담이 조금 잠시 뒤에 이어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당황스러워서 밖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샵 4989로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대안주를 이 종목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교체를 할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트레이딩맨 이렇게 해서 페이지가 좀 나와 있는데요. 요 다음이 중요해요. 자, 여기 보면 이 핸드폰 온라인 채팅 참여 방법이거든요. 제가 만들었어요. 핸드폰 보게 되면 이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 이 돋보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름을 입력하시면 돼요. 어떻게 입력을 하시면 되냐면 샘플러스 박정식 이렇게 하고 엔터를 탁 치면 요 밑에 가치 투자 박정식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걸 딱 클릭하게 되면 오픈 채팅방에 딱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이쪽으로 딱 들어오시게 되면 다음 주에 시장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종목에 대한 부분들 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저도 있어요. 샘플러스 정재훈 이렇게 하고 딱 하게 있으면 곰발바닥 이렇게 보이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내일장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하니까 이런 온라인 참여 방법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는 다음 주에 이제 봐야 될 섹터라든가 이런 전망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식의 전략 혹은 대응이 필요할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다음 주 섹터요? 네. 저는 오늘 상승력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조금 핀테크 쪽하고 사물 인터넷 쪽하고 그리고 자동차 섹터 이런 쪽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접근을 살짝 해봤는데 벌써 긍정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가 다음 주에도 충분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제가 이게 왜 여쭤봤었냐면요. 처음에 저기 아땡 방송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맞습니다. 섹터 막 얘기를 한 적이 네. 있었어요. 네. 아땡 방송에서. 맞아요. 네.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제 지수는 다 끝났고 이제 자동차 섹터가 올라가면 이제 끝이다 뭐 이런 네.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맞습니다. 자동차 섹터 맞습니다. 막 빠지고 네, 있었으니까 네, 제가 그때 생각이 갑자기 막 들더라고요. 요즘에 막 올라가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네. 다음 주에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가 그걸 네. 좀 여쭤보는데 사물 인터넷이랑 핀테크 자동차 쪽은 계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 섹터를 다음 주에 아마 다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섹터는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바로 접근을 해도 될까요? 조금 더 갈 겁니다. 왜냐면 네. 지금 너무 저평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절반 정도 수준도 못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움직이는데 시장이 조금 불확실하잖아요. 경기가 좀 침체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시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반등력은 충분히 나오고 이 자동차 섹터의 반등력이 마무리됐을 시에는 다시금 또 시장의 조정력이 또 불어닥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력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즐기십시오.
그럼 가장 싸다고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뭐 있을까요? 혹시? 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종목들만 싸그리 추려가지고 한 보고는 있지만 여기서 알려드릴 수는 없겠죠. 아, 그럼 그 오픈 채팅방 들어가면 알려주시나요? 그렇죠. 오픈 채팅방 만약에 오늘 50명 이상 들어오시면 제가 한 종목 진짜 저평가 종목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들 좀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이제 단기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박정식 전문위원께서 보셨던 거죠. 사물인터넷이나 핀테크 자동차 쪽 섹터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일단 뭐 여전히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거래소 시장 약했던 부분들은 이 거래를 좀 약했던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으니까 약한 거고,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상당히 강했던 건 외국인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그 조금 플러스적인 부분은 기관 쪽에서도 조금 이렇게 들어왔던 거. 근데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이 오늘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사실 이게 쇼커버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제약바이오 쪽이 연속적으로 좀 나와줄 수 있느냐, 매수세가 들어오느냐, 이 부분들을 한 번쯤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헬스케어 관련주들 뭐 이런 쪽도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좀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조금 전에 나왔어요. 유틸렉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임상 실험 중지에 대한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내일 또 이게 재를 뿌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재를 뿌리는 게 아닐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옛날 같으면 상한가를 한번 갔을 텐데 요즘엔 못 가요. 그러니까요. 시세가 한 2, 3%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죽거든요. 네. 오늘도 녹십자셀에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는데 하나도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인기가 좀 사그라들었다. 그래서 예전같이 그런 이슈만 나오면 그냥 올라가는 그런 시기는 이제 지났다.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의 그 꿈을, 희망을 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너무 이게 작년하고 올해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그 무슨 바이오 무슨 제약하면 다 올라갔는데, 이제는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섹터는 여전히 뭐 자율주행 쪽, 5G, 비메모리, 뭐 IT 쪽인 것 같아요. OLED, 그다음에 이제 박정식 전문위원까지 뭐 합쳐서 운수 장비 업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운수 장비 업종은 박정식 전문위원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건 제가 감히 명함을 못 내밀 것 같아요. 일단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5G가 뭐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세가 좀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순환매가 나올 건데,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여전히 매수 포인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운수 장비 업종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눌림목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보니까 조금 이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유난히 많이 들어온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유비케어,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두 기업은 이제 헬스케어 관련 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FT, 그 다음에 미투온, 사이맥스, 이런 기업들이 오늘 상당히 좀 수급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을 좀 주고 다시 한번 움직이는지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수급이 좋으면서 흐름들이 괜찮았던 부분들, 신규 상장주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신규 상장주에는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뭐 내수 쪽에 있는 그런 상황이면서 흐름도 좀 괜찮았었죠. 그 다음에 DKT, 이 기업은 뭐 IT 쪽, 장비 쪽이에요. 근데 신규 상장 주시고 차트의 모양새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첨보는 2차 전지 쪽에, 2차 전지 장비 쪽의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이 세 개의 기업이 신규 상장이 되면서 다시 상승 시도가 좀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니까요. 이런 종목군들 한번 좀 다음 주에 눌림목 구간을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뭐 혹시 하실 말씀, 뭐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소셜 카지노 쪽에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조사를 안 해갖고 왔는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 3일 전부터 소셜 카지노 쪽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못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게 오늘 좀 분출이 된 상황입니다. 소셜 카지노 쪽이 좀 저평가는 아니에요. 이미 지금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슈가 있어서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소셜 카지노 미투원 말고도 다른 종목들 많이 존재하죠. 열심히 찾아다가 이번 기회에 한번 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있다면 접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미투원도 자기 자산 가치 대비 2배 이상 살짝 부각받고 있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투원을 시작으로 다른 소셜 카지노 쪽 섹터도 동반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그 점 좀 인식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슈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시장 이슈를 좀 다뤄봤는데요. 전문위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소셜 카지노 쪽 혹은 셀트리온 삼형제나 오늘 이슈에서 언급이 됐던 종목들하고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이 연관이 있거나 혹은 평소에 좀 매수 고민이 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종목 상담으로 연락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4989번.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요. 카카오톡 들어가시면은 채팅창으로 넘어가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 있으니까요.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고 샘플러스 정재훈 혹은 샘플러스 박정식 입력하신 다음에 톡방 입장하셔가지고 무료로 종목 신청 남기시는 혜택을 또 누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종목 상담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바로 첫 번째 상담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과연 어떤 상담이 전화로 지금 들어와 있는지 시청자분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명하고 매수가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75,000원에, 아니, 75,000원에, 10%. 셀트리온 헬스케어 75,000원에 10%. 7,500원. 7,50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7,500원에 10%로 저희가 지금 접수해 드렸고요. 전문위원분들 네. 만나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연결해 셀트리온 헬스케어 굉장히 잘 잡으셨네요. 이거 오래됐거든요. 근데, 오래되셨어요? 네. 한 몇 개월 되신 거네요, 그러면, 그죠? 한 4개월? 몇 개월 되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어차피 이제 수익권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수익을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저항 라인만 좀 정해드리면 되는 거죠. 네네. 어디서 팔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그게 궁금해서요.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 저항이 될 라인이 얼마냐면요. 네. 81,700원. 81,700원요? 그렇죠. 그게 1차적 네네. 저항이고 만약에 그 자리가 돌파가 된다. 그러면 96,700원. 96,700원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자리가 돌파가 되는지 아니면 저항을 받는지는 뭘로 판단하시냐면요. 일봉상 캔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일봉상 캔들이 종가가 그러니까 몸통이 이 가격을 올라타면은 내지는 그 다음날 시초가가 제가 말한 가격을 올라타면 돌파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 저항 라인까지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네. 얻어맞고 내려가면은 일단 네. 1차적으로 절반 매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세요. 네. 지금 81,700원에 그걸 보라는 거죠? 그죠? 81,700원 만약에 이거 잘 넘기면 96,700원. 네. 또 궁금하신 거? 감사합니다. 있으세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 오늘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저번에 이게 75,000원까지 왔는데 그때 매도를 못 해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근데 8만 원까지 갈 수 있으려나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지금 실적 이슈로 첫 양봉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이대로 죽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상승력이 이어지는데 그게 네. 제가 제시한 가격들에서 걸릴 거예요. 네. 네. 그 점을 이제 일봉상 캔들로 잘 확인하시고
네. 81,700원에서 1차적으로 정리할지 말지 결정을 하신 다음에 돌파가 되면 96,700원 정도 선에서는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네네. 왜냐면 이거는 하락 파동, 과거 16만 원 찍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파동의 네. 38.2% 구간, 즉 자연적 법칙 구간이거든요. 여기서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96,700원 자리에서는. 아, 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매도 들어가는 거고 81,700원 자리에서는 시장 흐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복 받으세요. 네. 네, 저희 첫 번째 상담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함께했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께서 첫 번째 이슈 시간에 짚어드린 종목이 또 마침 종목으로 들어왔는데요.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해서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용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목명 먼저 좀 확인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에이블 CNC 15,000원 담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분들 연결해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그 에이블 CNC를 매수를 하셨어요. 15,000원에. 네. 화장품 관련주를 매수를 하셨는데 네. 이게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요, 조금 됐어요. 조금 됐어요? 한 달? 네. 지금 이게 화장품 준 건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게 에이블 CNC가 다른 화장품 업체보다, 기업보다 네. 좀 탄력이 떨어지죠? 알고 있어요. 그 떨어지는 건 알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근 저도 모르겠어요. 적자예요, 올해도. 올해도 전망이 좀 적자를 기록할 걸로 예사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중국 관광객이 늘어난다, 뭐 면세점 계속 늘어난다, 매출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에이블 CNC는 탄력이 또 좀 떨어지는 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데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흑자로 좀 돌아서기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전망 자체가. 네. 근데 이제 화장품주들이 다 움직이니까 에이블 CNC도 같이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일단은요,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수급을 봐도 그다지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니까 반등이 조금 나오게 되면 한 매수가 정도 오잖아요. 네. 그러면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15% 비중이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네. 반등 오면 이제 종목 바꿔주세요. 다른 종목으로. 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저희 바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볼 거고요. 네오팜 종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249님께서 수익 중이신 종목을 보내오셨네요. 5만 원에 40% 담고 계십니다. 두 분께서 상담해 주실까요? 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제품이 좀 유명한 것 같습니다. 아토피 제품이 주력 제품이고 그다음에 보습제, 물티슈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자기 자산 가치 대비 거의 한 8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순자산 가치가 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밑으로 쭉 내려서 보면 여기 보이시죠? 593억. 근데 실적은 되게 좋아요. 매년 엄청난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깃든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이미 시장에 엄청난 부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금 위치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밖에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뭐 화장품 관련 섹터 굉장히 많이 상승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오팜은 못 움직였죠.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시장에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종목은 움직이지 못한 격이 돼버렸다. 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반등력은 화장품 섹터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익절 라인만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익절 라인은 한 5만 5천 원 잡아드릴게요. 5만 5천 원까지 내려가면 그냥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5만 5천 원 내려가면 그냥 매도하시고 5만 5천 원 안 내려가고 올라가면 대략 한 5만 7,800원 정도에서 매도 포지션을 한번 살짝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7,800원을 넘어서는 흐름이
만약에 재수 좋게 나와준다면 조금 더 윗자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조금 더 윗자리는 6만 원 정도 자리. 아시겠죠? 6만 원 정도 자리. 자, 다시 정리해 드리면 5만 5천 원 자리가 뭐다? 익절 라인이다. 내려오면 그냥 매도한다. 이대로 올라가면, 안 내려오고 올라가면 57,600원에 1차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 근데 여기가 강력하게 돌파하면 6만 원 자리까지 추가적으로 더 바라본다. 자,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팜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고영. 이 전에 전화 상담이 먼저 들어와 있네요. 전화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저희가 바로 TV를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23님께서 NHN 보내주셨고요. 72,500원에 비중 100% 싣고 계신 종목을 연락을 주셨습니다. 비중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상담 도와주실까요? 예, 이거 상담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인생 한방 로또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다. 72,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수익 중이세요. 수익 중이신데 지금 보게 되면 8만 원짜리 때, 저점짜리 때는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8만 800원짜리 때는 그래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일단 결정을 돼야 될 부분들은 8만 원에서 9만 원 박스냐 아니면 박스 이탈이냐, 이 부분들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조금 챙겨놨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도 약 한 10% 이상 수익 중이세요. 근데 이 100%를 가지고 계시는데 굳이 뭐 이 종목 아니면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을 것 같거든요. 월요일 날 반등 나오게 되면요, 수익 중이시니까 한 80% 정도는 챙기세요. 80% 정도는 챙기시고 나머지만 끌고 가세요. 이거 뭐 92,000원에 못 팔았다고 해서 지금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올라갈 종목 널렸습니다. 냉정하게. 그러니까 반등 나오게 되면 한 80%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분들로 교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80%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만 다시 한번 정고점권역까지 노려보시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 상담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0924님께서는 10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90% 비중, 역시 또 비중 많이 담고 계십니다. 지금 손실이 크신데요. 상담 도와주시죠. 네, 고영. 너무 비중이 커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장비 회사죠.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엄청난 성장을 한 기업입니다. 그 성장력에 맞게끔 시세도 지금 엄청나게 부각을 받고 있어요. 자산 가치가 2,259억인데 현재 1조 3천억 정도 찍고 있죠.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대략 몇 배입니까? 한 5배 넘게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차트로 넘어가서 월봉상 흐름을 보면 이미 2012년도부터 미친 듯이 상향으로, 우상향으로, 아니죠. 그 전이네요. 200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상승력이 나온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좀 매도 포지션, 이제 중장기자들은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최근 상승력이 나온 폭의 50% 구간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일정 부분 되돌림 반등력이 나온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강한 대시세를 만든 종목은 그냥 미친 듯이 확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일정 부분 조정을 주고 다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다가 또 다시 이렇게 빠지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99,600원 정도 자리가 저항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 부분에서 잘못 잡으셨어요. 99,600원이 저항.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빠졌다가 되돌림 나오는 자리가 이 빠진 폭의 또 61.8%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기본적인 진짜 되돌림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를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잘못
매수 포지션을 잡으신 거죠. 저는 이거를 손절을 빨리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 엄청난 부각을 받은 종목이고 대추세상 강한 시세가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기본적 되돌림 구간을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일단은 손절 라인을 살짝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음봉이 강력하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음봉이 떨어지고 오늘 딱 그 음봉의 중간 라인 98,800원짜리까지 정확하게 되돌림이 주고 다시 또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일 시세에서 그냥 매도로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 매도로 전량 버리시고 나중에 추후 다시 재접근 기술적으로 하시던가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종목은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매도 포지션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 상담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은 전화 상담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질문 주신 거 맞으시죠? 네, 45,800원에 5% 맞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비중 좀 적절히 실으신 것 같은데 바로 전문위원분들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연세가 33살이요. 주식 일찍 시작하셨네요. 네? 주식을 일찍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주식하신 지? 작년 10월에 시작했어요. 작년 10월. 그럼 빨리 하신 것도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네.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평소에 그 정세훈 대표님이 네? IT 쪽이 좀 좋다고도 하시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보다가 구매하게 됐어요. 제가 좋다고 그래서요? 아니요, 삼성전자를 콕 집어서 말씀하진 않았는데, 네. IT가 좀 좋다고 하시길래, 네. 그 대형주 중에서 일단은 IT는 보긴 봐야 돼요. 네. IT는 보긴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삼성 쪽에서는 돈을 쓰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네. 돈을 쓰면서 일감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나을까요?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기업을 사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은 받는 쪽이. 그죠? 그럼 장비주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물론 이렇게 정말 좋은 주식에 전 세계적으로 좋은 주식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탄력 면에서는 그 중소형주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이제 네. 다행인 건 비중이 5%인데 45,800원이 매수가라면은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익 보고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48,000원짜리 때는 넘어갈 걸로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 IT 쪽을 사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네. 디스플레이 쪽이나 네. 반도체 장비 쪽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네. 세밀하게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키우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이재용 부회장 삼성 쪽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뭐 육성하겠네 뭐 하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럼 그게 다음 주에 삼성 쪽에서 뭔가 대책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비메모리 쪽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보고 싶다. 그냥 이게 삼성전자처럼 급등락이 없지만 꾸준하게 되는 걸 보고 싶다 하게 되면 한양 ENG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한양 ENG가 IT 쪽인데 플랜트 쪽도 같이 하거든요. 네. 그런 기업은 오히려 좀 여유 있게 보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주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 주식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전화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대안주까지 저희가 전문위원분들께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더욱더 깊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락하셔가지고 종목 상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를 매수를 하셨어요. 네, 매수가를 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6,500원에 30% 맞으시고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또 저와 비슷하신 분께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분들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들고 계신 거죠? 네, 네. 이거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기술적 단기 관점, 아니면은 뭐 성장 관점, 어떤 관점이에요? 제가 지금 주식 초보라, 네. 네, 그래서 옆에서 주위 사람이 권해줘가지고 산 건데, 어떻게 네. 보내주셨어요? 집에 애들이 권해줬어요. 애들이요? 네네. 어떻게요? 왜, 뭐가 좋대요? 한참 승리 이슈 나왔을 때, 네. 네, 그때 뭐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많이 내려갔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 YG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밖에 접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악재가 현재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네네. 예. 지금 다른 엔터주들에 비해 지금 3대 엔터가 어딥니까? SM, 그죠? 그다음에 JYP,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식이죠? 네. 예. 근데 이 3대 엔터주 중에 가장 저평가이기는 해요. 제가 솔직히 뭐 꼽는다면 저는 YG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평가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악재가 조금 잊혀질 때까지는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관점이고, 만약에 이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딱 매수한 가격이 정확하게 기술적 포인트 자리예요.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한다 치면은 지금 딱 매수하신 가격 36,500원에 잡았어야 돼요. 그리고 월요일 날 시장에 바로 상승력이 나온다면 그냥 홀딩 관점으로 가는 거고, 월요일 시장에 상승력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매수가에서 털어버리는, 매도로 털어버리고 다시 기술적 포인트를 잡는 그런 접근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월요일 날 상승력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 매도하시고 다시 바라보신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다시 잡을 자리가 정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방 샘플러스 박정식 쳐서 들어오시면, 제가 만약에 월요일날 상승력 나오지 않으면, 만약에 버렸다 치면 제가 기술적 포인트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정재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G 엔터테인먼트? 별로 안 좋게 봐요, YG 엔터. 그러니까 종목 박정식 전문위원 얘기대로 그냥 대응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원래 이게 블랙핑크 때문에 올라가줬어야 돼요. 유튜브 이게 막 조회수 쫙쫙쫙 나오는데, 근데 또 방탄이 가로막네?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접근하시고, 월요일날 상승력 나오지 않으면 일단 매수가에서 버립니다. 버리시고 다시 바라보시는데 기술적 포인트를 잡기가 어렵다. 그러면 카카오톡방 샘플러스 박정식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YG 엔터테인먼트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문자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매수 시점이 궁금하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3482님의 궁금증 바로 봐드리겠습니다. 매수 시점 좀 잡아주실까요? 예, 에이테크 솔루션 왜 사시려고 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좀 문자로 보내주셨으면 참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 뭐 자율주행 뭐 이 부분들 때문에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잠깐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이 친구를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거 하나예요. 삼성전자가 이 기업의 지분을 약 16%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이게 뭐 삼성 쪽에 이슈가 있거나 그러면 한 번씩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주가가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나서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데, 사실 매수는 그 어떤 부분들을 어디에서나 해도 돼요. 다만 이제 이 친구가 자율주행으로 갈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왕 살 거라면 좀 대장주를 사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지금. 근데 에이테크 솔루션이 9,900원까지 움직였다가 오늘 좀 도지형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좀 짧게 뭐 21선 기준으로 해서 21선이 지금 이렇게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요 21선 기준으로 해서 한 뭐 8,900원대에서 8,800원 정도까지 그렇게 매수를 하되 한 5% 정도 손절 잡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게 본다면 나름대로 이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이 아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다른 종목이 좀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텔레칩스라고 있어요. 텔레칩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관련 쪽에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까지도 한 번쯤은 좀 같이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의 모양새가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보고서 대장으로 좀 가자라는 거. 무조건 에이테크 솔루션 보고 있는 건 맞지만 같은 섹터 내에서도 대장을 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우선 배트맨 1부에서는요, 종목 상담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트맨 2부에서 종목 상담 바로 이어질 거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부에서 아직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혹은 상담 신청 아직 못하신 분들은 빠르게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용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승재 전문위원회 주말 무료 세미나가 있어서 잠깐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동부증권 지하 1층에서 계좌 수익의 절대 기준을 공개한다. 알면 만사 형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무료 세미나니까 부담 없이 찾아가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10분만 쉬었다가 배트맨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